네, 이렇게 청와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오늘 오전 극비리에 입국했습니다. 이 최순실 국정 개입 의혹으로 대한민국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정치권도 이 최순실 정국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이준서 정치부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오늘 아침 7시 반에 전격적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갑자기 귀국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다들 보셨겠지만 지난주에 세계일보 단독 인터뷰에서도 당분간 귀국할 수 없다,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심신이 필요하고 심장이 좀 안 좋다 이렇게 신체적인 이유를 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당분간 좀 귀국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정치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반 여론의 대체적인 관측이었습니다. 오늘 휴일인데 오늘 오전 7시 30분에 입국 가능성이 굉장히 예상 밖의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테고요. 저희가 언론에 이 급거 귀국 사실이 전해진 것도 오늘 오전 9시쯤입니다. 전후이거든요. 그러니까 입국하고 나서 벌써 1시간 훌쩍 지난 다음에 언론 쪽에서 알려졌고 그리고 귀국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30분 뒤에 곧바로 이경재 변호사가 입국 배경 어떻게 보면은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고 네. 그 과정에서 이경재 변호사가 독일 현지에서도 취재진들, 주요 언론사들이 이제 특파원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취재진들의 그 취재 압박이 굉장히 컸다. 그리고 독일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은 독일 현지 검찰에서도 수사에 들어갔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독일 현지에서도 상당한 심적 압박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관측이 가능하고요. 또 그와 동시에 또 국내에서 이제 여론이 굉장히 악화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은 세계일보 인터뷰에서도 관련 의혹, 어떤 직접적인 국민들이 의심하는 수준의 국정 개입은 없었다라는 그런 취지로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제 주말에 촛불 집회도 있었고 국내에서 의혹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코너에 몰리는 상황이 개인적으로도 심적 압박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야말로 극비리에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귀국을 한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물밑조율이 있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럴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워낙에 국내 상황이 심각하고 국민들의 분노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청와대 정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쭉 했었습니다. 조기에 국내로 데려올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 하겠다라고 법무장관, 총리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쪽에서도 최순실 씨하고 만약에 연락이 됐다면 속히 들어와라. 왜냐하면 계속 도피 생활을 하고 하면은 국민들은 더욱 분노하게 되고 그 부담은 온전히 대통령이 져야 되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뜻이 전달이 됐다면 최순실 씨가 조기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어떤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또 그런 것이 없었다 하더라도 최순실 씨도 이 국내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있을 테니까 더 이상 숨어 다닐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들어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지금 검찰 수사관이 최순실 씨 도착했을 때 공항 현장에 나가 있었다는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건 최순실 씨의 신병을 왜 그 자리에서 확보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변호인은 어디에서인가 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현재 그 소재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고요. 최순실 씨가 심신이 워낙에 피로하고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하루 정도 여유를 달라 검찰에 출두하는 시간은 내일이나 모레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지금 국민들은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가 만약에 어디선가 쉬면서 다른 관계자들하고 무슨 입을 맞추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은 속히 신병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검찰 보호 아래서 휴식을 취하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변호인이 만약에 검찰이 오늘 밤이라도 부른다면 최순실 씨가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렇다면 검찰이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이 오늘 소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최 씨가 귀국은 했는데 이 혐의에 대해서 얼마나 시인할지가 관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어제 지난주에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일단
그 국민들이 의심을 갖고 있는 그런 수준까지의 국정 개입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밝혔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나서더라도 아마 그런 입장을 다시 재확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경재 변호사를 통한 입장에서 검찰 수사에 적극 순응하겠다. 그리고 그대로 진술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에게 좌절과 허탈감을 가져다 준 거에서 깊이 사죄드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다만 이건 어떻게 보면 이거는 포괄적인 원론적인 입장 표명 같고요. 구체적인 혐의들, 최순실 씨를 둘러싼 혐의들이 몇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네. 큰 게 이제 연설문이나 인사 이런 같은 국정 개입, 민간인 신문으로서 국정에 개입했느냐 부분이 하나가 있을 테고 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재벌로부터 자금을 출연하는 과정, 그리고 거기서 둘러진 의혹과 어떻게 개입했느냐 최순실 씨가, 그리고 그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느냐 부분, 또는 이런 국정 개입 논란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만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 논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굵은 줄기가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나 또는 그 과정에서 취재진 앞에 서가지고 본인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입장이 안 나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하루 정도의 여유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하루 동안 변호인과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조율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느 선까지 입장이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글쎄 알 수는 없지만 변호인에게는 예. 자기의 생각을 다 밝히는 건 그건 뭐라고 할 수 없는데, 만약에 이제 다른 사람들, 예컨대 지금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예, 주변에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지금 검찰 조사를 받은 분도 있고 안 예. 받은 분도 있는데, 또 뭐 지금 청와대 혹시 관련된 관계자들 이렇게 해서 국민들께서는 연락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지금 이거 모든 걸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속히 검찰에 가서 이야기하는 게 맞고, 검찰도 오늘 중으로 바로 수사에 착수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고요. 최순실 씨는 지난번에 그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기는 일부 연설문에 있어서 심경 표현의 이 어떤 이야기를 자기의 의견을 좀 전달했고, 그 연설문의 일부 수정에 관여했다는 정도만 인정하고는 모든 걸 다 부인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설립 과정에 개입한 문제, 그 자금을 개인 회사로 빼돌리려고 한 문제, 인사에 개입하려 한 문제, 모든 것들을 지금 부인을 했는데, 지금 검찰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전현직 사무총장도 불렀고 또 전현직 이사장도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 진술과 아마 정황 증거들을 확보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검찰이 제시하면서 최순실 씨에 대해서 관련 의혹들을 물을 경우에 정말로 부인할 수 있을지 그거는 의문이고요. 네. 정말 국민들께서 원하는 건 최순실 씨가 과연 뭘 했는지 정말 솔직하게 지금 밝히는 거, 그것도 속히 밝히는 거, 이거를 아마 국민들은 지금 원하시고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네. 일단 검찰에 바로 나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이 최순실 씨가 소환이 되려면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차은택이나 고영태 씨 같은 경우에 대한 조사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미 이번 사안의 어떤 비리 폭로하고 키맨으로 주목되는 인물이 고영태 씨인데, 네. 고영태 씨라든지 아니면 이성환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에 대해서 이미 검찰에서 조사를 어제 한 차례 했고요. 예.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는 한 차례 더 불러가지고 아마 추가로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최순실 씨의 측근 인물들이라고 한다면 그와 동시에 어떤 청와대에 있는 최순실 라인이라고 볼 수도,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도 지금 안종범 수석, 정책조정 수석이나 정호성 비서관, 이 인사들에 대해서도 어제 자택 수색을 검찰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이들 인사의 청와대 사무실 압수수색에도 나섰지만 그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거부하고 이미 제출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서 어제 무산이 됐고, 오늘도 검찰에서 추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네. 현재로서는 오늘도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 외에 이제 행정관급이죠. 이영선 행정관이나 김한수 행정관,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제 조사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가장 핵심은 최순실 씨, 아직 이제 검찰 조사에서 어떻게 입장을 표명하느냐, 그 부분이 될 테고, 그리고 차은택 감독, 네. 현재 중국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 두 인사에 대한 조사가 가장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방금 언급하신 차은택 씨 같은 경우에 지금 조만간 귀국 의사를 네. 밝혔는데 네네. 그 시점이 어느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최대한 빨리 와야 되겠죠. 예. 지금 최순실 씨 뭐 사실 이제 이 사건에 이제 몸통이 왔는데 네, 네. 차은택 씨도 최대한 빨리 와서 그동안의 문학의 황태자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예. 사실 정부의 직책을 맡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지금 차은택 씨와 관련된 의혹도 엄청 많습니다. 뭐 이 문체부 장관 인선과 관련 또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인선 관련 뭐 여러 가지 그다음 문체부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 차은택 씨가 많이 관여했다는 의혹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는 최순실 씨가 그 배후에 있다는 의혹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차은택 씨가 이제 빨리 들어와서 조사를 받아야 되겠고 최순실 씨를 오늘 검찰이 바로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는 이유도 그 최순실 씨하고 차은택 씨가 어떤 연락을 할 수도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히 신병 확보해서 조사에 들어가야 또 사실 입 맞추는 걸 차단할 수도 있는 거죠. 최순실 씨 조사해놓고 차은택 씨 들어와서 또 조사를 해야 서로 다른 점도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차은택 씨도 속히 귀국해서 수사 받도록 검찰도 정부도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네. 일단 이 국민들이 이분들 말고도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정유라 씨도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유라 씨도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그 정유라 씨의 특혜 그 이화여대 특혜 입학 논란도 국민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까지도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오늘 보면은 최순실 씨가 홀로 입국을 했었거든요. 예. 뭐 이제 동승한 승객을 통해서 입국 장면 사진이 뭐 일부 언론에 전달되기도 했습니다만 그 거기 보면은 홀로 이제 그 이경재 변호사가 밝힌 것처럼 딸 없이 동행하지 않고 혼자 입국을 했다. 그리고 정유라 씨는 그렇다면은 현재 독일에 혼자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최순실 씨로서는 자기의 딸까지는 일단 보호를 하면서 자기 선에서 일단 해결하겠다 이런 오늘 혼자 입국한 것 자체가 그런 의지의 표명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국민의 의혹이 거기까지 퍼져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거기까지도 수사성을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국민적 의혹, 국민의 공분을 좀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최순실 씨의 딸도 있지만 아들을 둘러싼 의혹도 또 새롭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5급 행정관으로 청와대에 근무했다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아마 최순실 씨가 정윤회 씨하고 결혼하기 전에 이제 결혼한 분의 사이에서 나온 아들인 것 같은데 현재 확인이 지금 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한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청와대에 이 정부 들어서 근무를 했다는데 네네. 그게 이제 확인이 만약에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역시 또 우리 국민들한테는 상당한 감정선을 건드리는 그런 문제가 될 겁니다. 물론 합당한 자격을 갖췄느냐의 문제가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아들이 어떤 경력을 갖고 어떤 이유로 청와대에 들어가서 어디에 근무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잘 모르겠고 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취재가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또 취재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직도 밝혀져야 할 부분들이 많아 보이는데 정치권의 반응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여야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뭐 오늘 최순실 씨 입국 자체가 굉장히 예상 밖 예.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보통 휴일입니다. 물론 이번에 지금 최순실 씨 사태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여야는 휴일에도 지금 뭐 회의를 소집하거나 어느 정도 일정이 있었는데 그 최순실 씨 급거 귀국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정을 다 앞당겼습니다. 오전에 다 이제 지도부들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먼저 이제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동안에도 최순실 씨 조기 입국해가지고 진실을 밝혀라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차원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빨리 수사를 협조하고 검찰은 조속히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혀라는 정도의 입장을 내놨고 야권 같은 경우는 최순실 씨가 변호를 통해서 하루의 여유를 달라고 한 부분과 관련해서 좀 이제 크게 어떻게 보면 거대한 이렇게 기획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의 눈초리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이제 주말 도심 촛불 집회를 전후로 해가지고 관련자들이 그동안 3, 4일 정도, 사나흘 정도 잠적해 있는 언론에 나오지 않다가 일제히 다 나왔거든요. 예, 예. 저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비서관이 이제 증권금융감사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가지고 본인의 예. 입장 관련이 없다라는 그런 부인을 하는 입장을 내놨고요. 그 앞서서 세계일보의 해명성의 인터뷰가 나왔고 그리고 오늘 최순실 씨가 급거 귀국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들 거기에다가 또 하루 정도의 말미를 준 것이 어떤 입맞춤용, 짜맞추기용 어떻게 보면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오늘 당장 즉시 긴급 체포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야권에서 이렇게 어떤 큰 그림이 기획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고요. 정치권에서는 계속해서 뭐 거국 중립 내각이나 책임 총리제 도입 요구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실을까요? 네, 일단 이 음모론을 야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음모론이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에요. 그만큼 국민들은 모든 걸 의심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새누리당에서 지금 오늘 최순실 씨 귀국과 관련해서 논평을 좀 원칙적인 입장만 낸 건 좀 한가해 보여요. 왜냐하면 정말 의심을 안 받는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순실 씨 속히 수사를 받도록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도록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네. 거국 중립 내각은 야권에서 많은 주장을 하고 있고 새누리당 일부 인사들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본인의 고난을 많이 내놓는 일입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국가 위기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지금 힘을 모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만약에 내각을 쇄신한다고 이제 가정을 할 때 청와대는 쇄신한다고 했으니까 예, 예. 대통령 중심, 대통령 주도로 내각 쇄신이 이루어진다면 또 야당이 정치 공세를 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대통령께서 야당과 어떤 협의도 없이 그 기존의 방식대로 총리를 후보자를 고르고 또 그 총리 후보자 인준받게 해서 그 총리 후보자가 총리가 돼서 내가 강요에 대한 재청권을 행사하도록 할 때 기존 방식을 답습할 때는 야당이 협력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시 정쟁이 벌어지고 국민들도 지금은 야당의 목소리를 더 듣는 상황입니다. 냉철히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총리 한 분을 우리가 고를 때 여야가 협의하고 대통령이 협의해서 정말 좋은 분을 고른다면 야당이 인사청문회 과정부터 많은 협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총리가 재청권을 행사해서 강요들을 좋은 분을 역시 고른다면 야당이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지금 협치를 잘 해가지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임기 1년 4개월을 정말 잘 마무리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경제 안보 위기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청와대 반응도 현재 여론이 굉장히 주시하고 있는데 현재 오늘 청와대가 어제 이어서 검찰이 2차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 청와대가 거부를 했습니다. 현재 청와대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 압수수색 이제 안종범 정책주정수석과 정호선 비서관 청와대 사무실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검찰이 나섰는데 어제 청와대는 이제 특수성이 물론 있긴 있습니다. 청와대의 어떤 비밀을 유지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내세워가지고 압수수색은 안 된다고 하고 이미 제출 예.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하겠다라고 어제 입장을 밝혀서 어제 검찰이 저녁에 철수를 했고요. 네. 오늘 오전 10시쯤에 다시 압수수색에 다시 들어갔습니다만 어제 또 청와대가 똑같은 입장을 내놓음에 따라서 오늘도 아마도 그 압수수색은 이루어지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계속해서 이미 제출 방식만 고수를 하고 있는데 네. 이에 대해서 또 비난 여론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 비난 여론을 청와대에 직시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정말로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네. 청와대도 초유의 어떤 각오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사실은 청와대의 이 나름대로 사정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최고 기밀들이 있는 곳이기 네. 때문에 청와대 사무실을 검찰이 전부 뒤져서 압수해간다는 데 대한 걱정, 기밀 유출에 대한 걱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2년에 그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수사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경호실 압수수색이었는데 사무실 수색은 못했고 특검이 요구한 자료를 제3의 장소에서 경호실에서 줬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그런 관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관례 이해가 되고 지금
어제 그런 방식으로 이미 제출이 좀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이 보기에 청와대에서 제3의 장소로 갖다 준 자료가 너무나 미흡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검찰이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국민은 더 의심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사무실을 열 수 없다면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를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문제된 그 수석과 비서관의 컴퓨터나 휴대폰 뭐 이런 등등의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거로 알려져 있는데 어제는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내줘서 정말 검찰이 명명백백하게 수사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야 국민들이 지금 그거를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의 분노는 지금 하늘을 찌를 듯 정도로 너무 강한데 여기서 청와대가 정말 꼼수를 쓰고 뭔가 약간 덮으려고 하고 이런 것처럼 미봉책을 쓰는 것처럼 보인다면 이 화를 진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청와대도 이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고 적극 협조한다. 이런 인상을 국민들께 줘야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청와대 답장이 더 중요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청와대가 할 인적 쇄신의 그 규모나 앞으로 예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이상일 의원께서 설명해 주신 이제 검찰 수사 그거 관련된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진상 규명과 관련된 부분이 될 테고 또 하나 이제 여론 성난 여론을 잠재우고 전국을 돌파하기 위한 어떤 정무적 카드로 거론되는 게 예. 인적 쇄신이 될 것입니다. 그 금요일 밤에 이제 그저께죠. 금요일 밤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모진들의 일괄 사퇴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금요일 밤이니까 그만큼 어제 촛불 집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촛불 집회를 하루 앞두고 그만큼 청와대도 문제의 심각성을 대통령도 인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테고요. 그래서 어제 이원정 비서실장 이하 수석 비서관들이 전원 일괄 사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수석 비서관은 아니지만 비서관급인 소위 문고리 3인방으로 언론이 지칭하는 안봉건, 정호성 비서관, 이재만 비서관까지 그 3인도 사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고심을 할 겁니다. 전원을 아마 교체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또 누군가를 또 채워야 되는 문제가 예, 있기 예. 때문에 단순히 자른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후속 인선까지 고민을 하면서 주초에 선별적으로 수용을 하지 않겠느냐. 다만 그 여론의 악화된 여론을 감안할 때 우병우 민정수석이랑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그리고 비서진, 핵심 비서진 3인방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가능성이 있고요. 아마 주초에 참모진 교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와대 참모진 교체를 청와대로서는 청와대 그 참모진 교체로 어느 정도 인적 쇄신이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바람이 간절할 겁니다. 그렇지만 야권에서는 지금 내각 총사퇴까지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뭐 황교안 총리 이하 내각 총사퇴까지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참모진 교체가 마침표가 될지 시작이 될지는 여론에 달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인적 쇄신 카드를 청와대가 꺼내들긴 네. 했지만 언급한 것처럼 그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또 후속 인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론의 향배가 갈릴 것 같은데요. 어떻게 네, 예상하세요? 그렇습니다. 정말 일단은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에 대한 일괄 사표 제출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때도 좀 늦었다고 봅니다. 지난 25일 대통령께서 사과하셨을 때 바로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들이 사퇴를 했어야 되고 그러나 지금 이제 사퇴 지시를 했는데 이제 인선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가능한 한 속히 인선을 해줘야 되고 정말로 그나물에 그 밥이다는 소리를 안 들을 정도의 인선. 그러니까 과거에 대통령께서 하셨던 인선의 잣대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가 필요하고 충성심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때 어떤 일을 했느냐 이런 기준 말고 말이죠. 정말 받아쓰기만 하는 분들이 아니고 정말 민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고 직원하고 또 이를 국민들이 생각하는 수준에 맞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을 채워야 민심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고 보고 그보다 먼저 지금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지금 청와대가 이제 불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낸 거 아니에요? 그 네. 사유서를 냈죠. 그런데 지금 사표를 낸 우병우 민정수석이 지휘하고 있다고 지금 국민들은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 압수수색 어제 오늘 이 승강이 과정도 지금 우병우 민정수석이 관여하는 거로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병우 민정수석은 먼저 사표 수리하는 게 옳겠다. 지금 후임자는 공백으로 두더라도 이렇게 해서 청와대가 정말 적극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이 청와대 인적 쇄신의 폭은 가능한 한 대폭이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가능한 한 전부 바꿔서 새로운 사람으로 채우는 게 왜냐하면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이 사건을 어떻게 하면 적당히 넘겨보려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공동 책임이죠. 그리고 내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각도 총리를 비롯해서 많은 변화를 줘야 되고 저희 새누리당 할 말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최순실 씨, 차은택 씨 증인 채택하지 않으면서 비호하려고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 새누리당의 인적 쇄신도 전면적인 인적 쇄신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이게 사실 새누리당 정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연대 책임이 있고 이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새누리당도 비상대책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비상대책위가 구성을 해서 우리도 쇄신하는 모습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순실 파문과 관련해서 이상일 새누리당 전 의원 그리고 이준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